대령님의 그림자를 그 존재에게 절대 들키지 마십시오. 부대원 제임스가 어두운 얼굴로 내게 말했다.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의 말에 난 재차 되물었다. 내 그림자를 만나지 않게 하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?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그림자,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차원의 존재였습니다. 그 존재와 연관이 있는.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림자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도 된다는 뜻인가? 난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게 이 동굴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다. 혹시 그 존재라는 게 우리가 찾던 저녁의 천사인가?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사라졌던 지난 7년간 이곳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내게 알려주었다. 부대원들은 이곳을 조사하며 동굴 곳곳에 있는 특수한 문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곧 그 문자들이 고대 유적에서나 볼 수 있는 상형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. 그것을 깨닫고 난 후 부대원들은 동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총 124만 2천자의 상형 문자를 수집하였다. 그리고 그 문자들을 해석하기까지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찾던 저녁의 천사에 대한 중요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다. 해석한 상형 문자에 의하면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닌 다차원 존재들이 만들어낸 유적이자 재단이었고 이 재단은 우리가 저녁의 천사라 부르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듯 보였다. 특히 이 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특이하였는데 이 재단은 저녁의 천사가 자신이 섬기는 어떠한 존재를 기리기 위한 곳으로 보여졌고 그 존재의 정체가 나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이름인 카오스안이라는 것 또한 벽면 곳곳을 가득 채운 문자들로서 알 수 있었다. 저녁의 천사는 자칭 태초의 공허라 부르는 카오스안이라는 자신의 신을 깨우기 위해 이곳 지구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땅이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될 때 자신의 파편을 생명체들에게 같이 심어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. 그리고 그 파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림자라는 것이었고 우리 인간은 그 그림자에 의해 서서히 에너지를 빼앗겨 결국 카오스안을 깨울 양분이 되었다고 한다. 그와 연관된 정보는 상형 문자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. 또한 그 다음 문구에서 우리의 임무인 저녁의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것에 대한 단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. 저 존재가 말하는 프레이가 무엇인지 공허의 심장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프레이라는 신적 존재가 카오스안이라는 신과 저녁의 천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임은 분명해 보였고 그를 피해 이곳 지구로 피신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내볼 수 있었다. 그렇게 계속해서 제임스와 한참 동안이나 이곳 유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눈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. 어디선가 동굴 전체를 울리는 종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. 그런데 그 종소리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나의 부대원들이었다.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추고는 몸을 추욱 늘어뜨린 나의 부대원들은 미친 듯이 몸을 떨며 곧 발작하기 시작했다. 대령님. 제임스 대위, 정신 차려보게!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 제임스는 힘겹게 내 앞으로 무언가를 내밀었다. 이 데이터를 본부에 꼭 넘겨주십시오. 나는 제임스가 건네는 그 데이터 칩을 손에 쥐었다. 지난 7년간 우리 목숨을 희생하며 얻은 중요한 정보가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. 꼭 그것을 본부에 전달해 주세요. 그리고 몸을 격하게 떨던 제임스의 입에서 예상 밖의 이름이 튀어나왔다. 카오스안님. 그 이름을 부르짖는 제임스의 모습에서 본부에서 마주했던 어린 소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. 곧 제임스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은 그 소년과 똑같이 정신나간 사람처럼 동굴 끝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다. 그리고 나 또한 저 종소리를 듣고 발밑에서 꿈틀대는 나의 그림자를 보며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내달렸다. 그곳에서 빠져나와 앞만 보고 달린 지 2시간째. 뒤에서 들리는 종소리는 점점 더 나에게 가까워져 왔고 믿을 수 없게도 내 그림자 또한 그 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려는 듯이 더욱 격정적으로 날뛰고 있었다. 난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. 이곳에서 벗어나 저녁의 천사라는 저 존재의 모든 정보를 본부로 가져가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다. 벌써 18번의 타임슬립을 통과하였고 그 과정 동안 갓난아이가 되었다가 할아버지가 되었다가를 반복했다. 그러다 24번째 타임슬립을 마주하였고 그 바깥으로 동굴 입구가 얼핏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. 주저없이 나는 그 타임슬립으로 몸을 집어넣었다. 그런데 그런 나의 발목을 붙잡은 건 나의 그림자였다. 나의 그림자는 동굴 밖으로 나가기 싫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나의 발목을 부여잡았다. 그 탓에 난 바깥을 코앞에 두고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애만 쓸 뿐이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
뒤에서 계속해서 들리던 그 종소리가 결국 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느꼈다. 이어 뒤에서 들려오는 저 존재의 목소리는 이제껏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소름 끼칠 정도로 기괴한 음성이었다. 나의 그림자도 미치도록 음산한 저 목소리를 들었는지 나에게 벗어나려 좀 전보다 더욱 거세게 발광을 떨었다.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던 나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하였다. 그렇게 그림자가 내 발끝에서 떨어져 나가려 할 때쯤 가슴 쪽에 매달린 섬광탄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섬광탄의 핀을 제거하고 나의 그림자를 향해 던져버렸다. 곧 엄청난 섬광이 동굴 안을 가득 채우자 그림자가 괴로워하며 나를 향해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. 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타임슬립으로 몸을 던졌고 그와 동시에 나의 뒤에서 귀를 찢을 듯한 비명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. 얼마의 시간이 지나 정신이 든 나는 동굴 밖으로 무사히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나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. 그리고 절반 이상이 뜯겨져 나간 듯이 지식여 남아있는 내 그림자를 발견하였고 나는 또다시 정신을 잃고 긴 잠에 빠져버렸다. 내가 숲에서 구조된 후 UMC의 격리실에 수감된 나는 더 이상 모두가 아는 드레이크 알론소가 아니었다. 나의 정신은 이제 그의 존재로 채워졌으며 매일을 기도와 경배로 하루를 보내곤 했다. 내 마음속에는 오직 저녁의 천사와 그의 신, 카오스안에 대한 열망만이 가득했다. 주위의 연구진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봤지만 그들의 시선 따위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방해할 수 없었다. 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나의 신의 존재만을 갈구하였다. 그날 밤 연구진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지구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었다. 위성 사진 속에서 지구의 절반 이상이 어느새 저녁의 천사의 그림자에 잠식되었고 그 어둠의 그림자는 지금도 점점 확장되고 있었다. 우주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이 검은 장막이 지구를 뒤덮으며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림자 속에서 나는 무한한 환희를 느끼고 있었다. 격리된 방 안에서 나는 매일 밤 저녁의 천사와 카오스안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다. 나의 기도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점점 더 절박하게 변해갔고 그가 나를 받아들여 그의 품에 안아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.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 머물며 그의 힘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그날을 갈망했다. 위대한 카오스안이시여, 이 비천한 인간들을 당신의 어둠으로 뒤덮어 주소서.